2020년 올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1회 시험과 2회 시험이 따로따로 시행되지 않고 통합이 돼서 6월 6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아무튼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우여곡절 끝에 많은 고생 끝에 시험을 치렀는데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이하게 1회 시험과 2회 시험이 통합해서 치렀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 바랍니다. 자, 2020년 1, 2회 전기 기사시험 과목 중에 전기기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삼성 2000kV 동기발전기가 있다. 이 발전기는 60Hz일 때는 200rpm, 50Hz일 때는 약 167rpm으로 회전한다. 그래서 약 167rpm이니까 정확하게 167이 아니란 얘기지요. 그 다음에 회전한다. 이 동기발전기의 극수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동기발전기에 관한 문제고 여기에 주어진 200rpm 그리고 167rpm은 극수하고 주파수에서 결정되는 동기 속도가 되겠죠. 일단 여기서 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은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라는 공식에서 그래서 NS는 동기 속도 될 것이고 P는 극수 될 것이고 F는 주파수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두 가지 경우 해당도 있죠. 200rpm과 167rpm 주어지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한 번은 60Hz, 한 번은 50Hz 주어졌을 때 이 극수는 몇 극입니까 물어봤죠. 극수는 똑같다는 얘기 되겠죠. 극수는 똑같은 상태다. 그래서 극수는 같은 상태에서 주파수를 50으로 했을 때는 약 167rpm, 그 다음에 주파수를 60으로 했을 때는 약 200rpm이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결론은 200rpm이든 167이든 한 번만 구해보시면 극수는 똑같은 거니까 변하지 않는 거니까 같은 극수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60으로 찾아본다면 여기 60 집어넣고 여기 동기 속도에 200 집어넣으면 약 36극 나오겠죠. 그래서 P는 몇 극입니까 했을 때 36극 나오겠다.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 36극이다. 그 다음 42번 문제 갑니다. 전원전압이 100V인 단상 전파 정류 제어에서 점호각이 30V일 때 직류 평균 전압은 약 몇 V입니까? 이 문제는 정류 회로에서 나온 문제지요. 단상이 주어졌고 전파 정류가 주어졌습니다. 단상 전파 정류로이다. 또 정류로에서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정류하는 과정에서 다이오드를 통한 정류냐 아니면 SCR 통한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 점호각이 주어졌지요. 이 점호각이 30도라고 제시가 됐으니까 이 정류 회로는 다이오드에 의한 정류 회로가 아니고 SCR에 의한 정류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직류 평균 전압 얼마입니까 했을 때 여기서 전원 전압 100V 주어졌고요. 직류 평균 전압 주어졌는데 일단 정류라는 것은 AC를 DC로 바꾸는 과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AC를 부를 때는 전원, 얘는 이 부하가 될 것이고 입력, 출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는 교류, 직류 되겠죠. 그래서 이 정류에서 통상적으로 이 교류값은 시로값, 이 시로값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직류는 평균값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교류의 시로값, 직류의 평균값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100V라는 전압은 전원전압, 즉 교류가 되겠죠. 교류 전압이 될 것이고 교류의 시로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직류 평균전압 물어봤으니까 이 직류 전압, DC 값을 물어본 거지요. 일단 이 문제 풀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뭡니까? 전원은 단상, 교류 전원이 단상이고 그 다음에 전파 정류 주어졌죠. 단상 전파 정류로 SCR 주어진 거지요. 그 경우에 직류 전압의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ED는 0.92가 되겠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다이오드랑 똑같은 거지요. 다이오드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곱하기 SCR이니까 이 부분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들어가면 되겠죠.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으면 다이오드 될 것이고 이 다이오드 값에다가 이 부분을 곱해주면 SCR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이 알파가 무슨 각이다? 점호각이다. 또는 제어각이다. 위상각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각도 주어진 상태다. 그 다음에 이 ED라는 것은 직류의 평균값이고 1은 교류의 시로값이 되겠죠.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0.9 곱하기 교류의 시로값 100V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자리에 30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나 옵니까? 84 나오나요? 84V다. 그래서 직류의 평균값은 84V다.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0.9 대신에 0.45 집어넣으면 이때는 뭐 될까요? 단상 반파가 되겠죠. 단상 반파다. 그래서 이 물어본 것은 단상 전파니까 이 단상 전파, 항상 전파는 반파의 2배 됐던 거지요. 답은 3번 84V이다. 그 다음 43번 문제 갑니다.
단자전압 주어졌습니다. 110V, V볼트 주어졌고요. 전기자 전류가 15A,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2ohm이고 전격 속도 1800rpm으로 전보에서 운전하고 있는 직류 분권 전동기의 토크는 몇 뉴턴미터입니까? 토크 물어본 거지요. 일단 이 토크에서 단위가 뉴턴미터 주어진 거지요. 토크의 다른 말은 회전력이다. 토크 T를 구하는 공식 중에서 단위가 뉴턴미터니까 무슨 공식이 될까요? 2 파이 n분의 60p가 되겠죠. 이 P는 출력인데 이 문제에서 출력이 안 주어졌으니까 이 출력 대신에 P 값 자리에 EIA 역기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를 곱해주시면 될 텐데, 근데 주어진 전압이 그러니까 역기전력 2V가 아니고 V볼트 단자전압 주어졌지요. 그래서 2V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이 2V 자리에 다시 V-IA RA다. 역기전력 되겠지요. 2V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I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여기서 이 P 자리에 뭐 들어가면 됩니까? 이 P 자리에 무슨 값을 집어넣자? V-IARA 역기전력 될 것이며 곱하기 IA 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2파이 n분의 해서 이 파이 값은 3.14 되겠지요. 2 곱하기 3.14 곱하기 전격 속도 1800이고요. 그 다음에 60 곱하기 V 110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가 15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2ohm이니까 30이 되겠죠. 30 곱하기 전기자 전류 15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나 오네? 6.4 나오네. 6.4. 답은 6.4 뉴턴미터 될 것이다.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44번 문제 갑니다. 단상 유도전동기의 분상 기동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유도전동기 중에서 삼상 유도전동기가 아니고 단상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요. 단상 유도전동기는 교본자기로서 기동 토크를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장치가 필요하다. 기동장치가 꼭 필요했던 것이고 그 기동장치에 따라서 이 단상 유도전동기의 명칭이 있었던 건데 그 중에서 분상 기동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상 기동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1번과 2번과 4번, 즉 보조건소는 높은 저항과 낮은 리액턴스를 갖는다. 주건소는 반대되는 것이다. 비교적 낮은 저항과 높은 리액턴스를 갖는다. 그 다음에 4번에 전동기가 기동하여 속도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보조건선을 전원에서 분리된다. 이것은 전부 다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분상 기동형에 대한 설명입니다만 이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분상 기동형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분상 기동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과 2번과 4번은 맞는 것이고 관계없는 것은 3번이 되겠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45번 문제 갑니다. 직류 발전기에 P 뉴턴미터 퍼 세크의 기계적 동력을 주면 전력은 몇 와트로 변환됩니까? 단 손실은 없으며 IA는 전기자 도체의 전류, E는 전기자 도체의 유도 기전력, Z는 총 도체수다라고 주어졌지요. 이 문제에서 이 전력 이 와트 물어봤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전력 P 값을 물어봤는데 이 전력 P를 구하는 기본 공식은 V 곱하기 I란 기본값이 되겠죠.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여서 구하는 것이 전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주어진 조건에서 V볼트냐 I볼트냐에 따라서 요 개념 가지고 풀어본다면 즉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해준다면 전력을 구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 문제에서 전류는 IA 즉 전기자 도체의 전류가 주어졌고요. E는 전기자 도체의 유도 기전력이 주어졌죠. 근데 거기도 뭐 주어졌습니까? Z라는 총 도체수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 총 도체수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앞에 주어진 전기자 도체 유도 기전력은 한 개 도체, 하나의 도체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전 도체에서 발생되는 전체 기전력 값은 도체 E 값에다가 유도 기전력에다가 총 도체수 Z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2볼트에 E에다가 Z를 곱하면은 전체 기전력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전류 IA라는 전류를 곱해주면 뭘 구할 수 있다? 전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답은 요 세 가지 IA 값 그리고 E 값 그 다음에 Z를 전부 다 곱해줘서 구할 수 있는 값이 되겠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46번 문제 갑니다. 용량 1kV에 3000대 200V 단상 변압기를 단건 변압기, 단건 변압기가 제시됐습니다. 단건 변압기가 제시됐고요. 이 단건 변압기로 결선해서
이 300에 3000입니다. 3000대 3200볼트의 승합기로 사용할 때 그 부하 용량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단건 변압기가 주어졌고요. 이 단건 변압기의 용도는 승합용도 있었고 강압용도 있었는데 그래서 주어진 것은 승합기로 주어졌으니까 1차 체계전압 몇 볼트를 3000볼트를 2차 체계전압 몇 볼트로 3200볼트 승합한다 이런 얘기 되겠지요. 그러면 이 단건 변압기에서 3000볼트를 3200볼트의 승합기로 사용할 때 무슨 용량이다? 부하 용량 물어본 거죠.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변압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단건 변압기 물어본 거죠. 단건 변압기다. 단건 변압기 단상 조졌고요. 그 다음에 승합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부하 용량의 자기 용량은 VH분의 VH-VL이란 공식에 따라서 부하 용량 또는 자기 용량을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문제는 맨 앞에 주어지기를 1kVA, 즉 변압기 용량, 다른 말로 변압기 용량이 다른 말은 자기 용량이 되겠죠. 자기 용량 주어졌지요. 자기 용량 주어졌고 최종 물어본 것이 부하 용량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건 변압기 용도는 승합용이며 VH는 승합 후의 높은 전압, VL은 승합을 하기 전에 낮은 전압이니까 3000볼트를 3200볼트로 승합을 했으니까 VH 값은 3200, VL은 3000이 되겠죠. 그럼 그대로 주어진 조건 그대로 적용해보면 나한테 구하라는 것이 부하 용량이니까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1 주어졌지요. 1이고 그 다음에 높은 전압, 승합을 하는 높은 전압은 3200, 그 다음에 3200에서 3000을 빼게 되면 200이 되겠지요. 200이다. 이거 한 단위면 얼마 됩니까? 얘는 16이 되겠죠. 16분의 1이다. 그래서 부하 용량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바로 16이 나오겠지요. 답은 16kV다. 4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갑니다. 그 다음 47번 문제 갑니다. 유도 전동기를 전격 상태로 사용 중 전압이 10% 상승할 때 특성 변화로 틀린 것은 단 부하는 일정하고 토크라고 가정한다. 일정 토크로 한다. 조졌습니다. 슬립이 작아진다. 역률이 떨어진다. 속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이 유도 전동기로 속도가 두 개 있었죠. 극수하고 주파수에서 결정되는 동기속도 있었던 것이고 그 동기속도를 따라서 도는 회전자의 속도가 있었던 건데 여기서 이 속도라는 것은 회전자의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회전자의 속도를 구하는 것이 뭐였었나요?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자의 속도를 구하는 것이 N은 NS 곱하기 1 마이너스 S라는 공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NS, 즉 동기속도를 일정하다고 봤을 때 이 슬립과의 관계를 본다면 이 슬립이 감소하면요. 이 슬립이 감소하면 이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슬립이 감소하면 이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 되겠죠. 이 값이 작아지면 이 전체 값이 작아지고 이 동기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동기속도는 슬립이 작아지면 이 값은 커지겠지요. 이 값은 커지니까 이 회전자의 속도는 증가되겠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슬립을 1 마이너스 슬립에서 슬립을 예를 들어서 0.9,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0.8, 1 마이너스 0.7 점점 이 슬립이 감소한다 봤을 때, 작아진다 봤을 때 이 슬립이 작아지면 이 값 전체는 커지겠지요. 이 값 전체 커지니까 일정하다 봤을 때 이 회전 속도는 증가되겠죠. 상승이 되겠죠. 즉 슬립과 회전 속도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되는 거죠. 이거 비례 취소할 수 있으시. 그럼 여기서 이 문제 보면 1번에 보면요. 슬립이 작아진다? 슬립이 작아지면은 속도는 감소가 아니고 증가가 되겠지요. 그럼 둘 중 하나 거짓말이 되겠죠. 둘 중 하나다. 그럼 1번 보면은 슬립이 주어졌는데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서 변화된 것은 전압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슬립 구하는 공식 중에서 슬립 S는 E2분의 E2S라는 공식이 있었지요. E2분의 E2S에서 여기서 요 전압하고 슬립은 무슨 관계니까요? 반비례 관계니까 요 전압이 상승하면 요 슬립은 감소하겠지요. 그 슬립이 감소하면 당연히 속도는 감소하지 뭐 됩니까? 증가되겠죠. 슬립과 속도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답은 몇 번 틀렸습니까?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 속도가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한다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48번 문제 갑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두 문제 출제됐죠.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두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지요.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시 브러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뭡니까? 앞에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교본자기로서 기동 토크를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동 장치가 꼭 필요했던 것이 단상 유도 전동이 됐던 거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할 때 기동 장치 뭐냐? 이 브러쉬라는 얘기죠. 브러쉬를 단락해서 기동한다. 브러쉬가 필요하다 했을 때 이 단상 유도 전동기 명칭은 반발 기동형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반발 기동형이다. 답은 2번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49번 문제 갑니다. 스텝 모터다라고 주셨지요. 스텝 모터의 다른 말은 스태핑 모터이다. 스텝 모터 또는 스태핑 모터 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이 스텝 모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 스텝 모터, 스태핑 모터의 특징은 가속과 감속이 용이하고 정전, 역전, 변속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위치 제어 시 각도 오차가 작고 그 다음에 피드백 신호가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브러쉬 등 부품수가 적어서 유지 보수가 필요가 없었던 것이 스텝 모터 또는 다른 말로 스태핑 모터가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1번과 2번과 3번은 다 맞는 설명입니다만 4번에 보면 브러쉬 등 부품수가 많아 유지 보수 필요성이 크다. 반대가 됐지요. 부품수가 적어서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것이 스텝 모터 또는 스태핑 모터 되겠다.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그 다음 50번 문제입니다. 직류전동기의 워드 레오나드 속도 제어 방식으로 오는 것은 뭡니까? 이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그러면 이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는 크게 세 가지 있었지요. 계좌 제어, 전압 제어, 저항 제어 세 가지 있었고 계좌 제어의 다른 말은 정출력 제어, 전압 제어의 다른 말은 정토크 제어 됐던 것이고 이 전압 제어의 특징은 제어 범위가 광범위하고 효율이 좋은 속도 제어 방식이 전압 제어다. 그중에 이 전압 제어에 포함된 방식이 정밀하게 속도를 제어할 때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 부하의 변동이 심한 곳에서는 일그러 방식, 그 다음에 직병렬 방식 세 가지가 전부 다 포함된 것이 전압 제어이 됐던 거죠. 그럼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 주어졌으니까 이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무슨 제어에 포함된 속도 제어 방식입니까 했을 때 전압 제어에 포함된 방식이 되겠죠. 답은 무슨 제어다? 전압 제어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51번 문제 갑니다. 출력이 20kW인 직류발전기 효율이 80%다. 그리고 전손실을 물어본 거지요. 여기서 전손실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손과 가변손 전체의 손실을 물어본 거지요. 이 문제는 고정손실과 가변손실을 따로따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합해서 물어봤으니까 이 전손실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전손실은 이 전손실 값은 입력에서 출력값을 빼면 이 입력에서 출력을 빼게 되면 전손실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주어진 것은 출력은 주어졌습니다. 몇 킬로와트라고 주어졌나요? 20킬로와트 주어졌죠. 출력은 주어졌습니다만 그 대신에 입력값이 안 주어진 대신에 효율이 주어졌죠. 그러면 효율은 어떻게 효율이 주어진 이유 뭡니까 했을 때 이 효율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입력에 대한 출력을 따지는 거니까 요 입력에 대한 출력 따지는 거니까 이 공식에서 효율을 통해서 이 효율을 통해서 입력값을 구할 수 있겠죠. 즉 무슨 값을 출력값을 뭐로 나눈다면 효율로 나눈다면 입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입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입력은 출력이 얼마니까요? 20. 그 다음에 효율이 80% 0.8이니까 25kW 나오겠네요. 25kW이다. 그래서 입력 25kW니까 요 25kW 입력에서 출력 20kW 빼게 되면 전 손실은 몇 kW다? 5kW다 볼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전 손실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뭐 가변 손실이 3kW라면 고정 손실이 3kW라면 가변 손실은 몇 kW입니까? 물어본다면 요 전 손실을 구해서 25에서 20 뺀 나머지 즉 5kW가 전 손실을 봤을 때 그 중에서 주어진 고정손이 3kW라면 나머지 가변손은 2kW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정손과 가변손을 분리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전 손실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전 손실을 물어봤으니까 입력값을 구한 다음에 출력값만 빼주면 되겠죠. 답은 5kW 3번입니다. 그 다음 52번 문제 갑니다. 동기발전기의 특성에서 전압 변동률이 작다라고 주셨지요. 그 동기발전기 종류 중에서 이 동기발전기는 돌극형이 있었고요. 돌극형이냐 아니면 비돌극형이냐. 돌극형의 다른 말은 철극형, 비돌극형의 다른 말은 비철극형 또는 원통형 이렇게도 불렀던 발전기가 되는 거지요. 이 중에서 이 돌극형 동기발전기의 특징 뭡니까? 이런 수차발전기 되던 거죠. 용도가 수차발전기 용도고 이 수차발전기 용도에서 단랍비가 크다. 단랍비가 큰 발전기다. 그 단랍비가 큰 발전기는 안정도가 좋다. 그 다음에 채울 수 있는 양, 충전 용량이 크다. 단락전류 크다,
과부하에 견딜 수 있는 과부하 대량이 크다. 이런 특징들이 쭉 있었던 거죠. 가격은 비싸다, 형태는 대형이다.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글자 수 많은 거 있었던 거죠. 글자 수 많은 거, 전압 변동률,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 그 다음 전기자 반작용. 요 세 가지. 전압 변동률, 동기 임피던스, 전기자 반작용. 요 글자 수가 많은 것들은 반대로 글자 수 많을 때는 작았던 특징이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요 전압 변동률이 작다 줄였으니까 요 전압 변동률이 작다라는 얘기는 수차 발전기 특징, 즉 단랍비가 큰 동기 발전기의 특징이 되겠죠. 그러면 요 전압 변동률이 작다 줄였으니까 전압 변동률처럼 글자 수가 많은 거 전기자 반작용, 동기, 임피던스 얘들은 크다 작다 같이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단랍비 크다? 맞는 얘기지요.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속도 변동률이 크다가 아니고 작다. 동기 리액턴스가 크다가 아니고 작다.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가 아니고 작다가 되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죠. 답은 1번이다. 단랍비 크다. 그 다음 53번 문제 갑니다.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지면 단락전류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물어봤는데 여기서 변압기에서 단락전류 물어본 거지요. 변압기에서 단락전류 원화 주고 있었나요? 단락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이 되는 거죠. 이게 변압기에서 단락전류를 구하는 공식이 됐던 거지요. 동기발전기에서의 단락전류 관공식이 있었나요? 동기발전기에서 단락전류 관공식은 이 공식이 됐던 거죠. ZS분의 E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 동기발전기에서 2V, 즉 유기 기전력 상전압이 주어지면 이 공식이 될 텐데 만약에 V볼트가 주어지면 이 V볼트를 루트 3으로 나눠서 2볼트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ZS로 나눠주면 되겠죠. ZS는 동기 임피던스고 동기 임피던스와 실용상 같은 값이 뭐가 대신 주어질 수 있다. 동기 리액턴스가 대신 주어질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이 동기 발전기에서가 아니고 변압기에서 단락전류니까 이 단락전류 IS 값과 퍼센트 임피던스 Z값 관계에 물어본 거죠.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ZS 커지면 또 퍼센트 이 퍼센트 임피던스 커지면 이 단락전류는 작아지겠죠. 감소한다. 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 54번 문제입니다. 단권 변압기 주어졌습니다. 단권 변압기 문제도 이번 회차 시험에서는 두 문제 출제됐지요. 부하 용량분의 자기용량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됐고,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 설명도 물어본 것이고, 네, 이 단권 변압기에서는 불로원선, 직렬원선 맞는 설명이고요. 이 단권 변압기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하나의 권선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절연이 불량하다 이런 단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 대신에 장점으로서는 단상이든 삼상이든 모두 사용할 수 있었던 거지요. 단상에도 삼상에도 그 다음에 용량에 따라서도 대용량도 소용량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단권 변압기 특징이 됐던 거죠. 여기서 틀린 것을 물어봤으니까 1번과 그 다음에 2번과 4번은 다 맞는 설명입니다만 이 단권 변압기는 오로지 삼상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단상만 사용한다? 아니란 얘기죠. 단상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상에도 사용할 수 있다.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55번 문제입니다. 도통 상태에 있는 SCR을 차단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SCR, 실리콘 정류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요. 이 실리콘 정류기에 대해서 이 실리콘 정류기에서 도통 상태에 있는 SCR을 차단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는데요. 일단 그 게이트에서는 기동체 턴온 상태, 도통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이때 게이트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도통 상태가 되면, 즉 온 상태가 된다면, S쉘이 온 상태가 된다면 요 게이트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게 되겠죠.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 관계없는 거고요. 이 S쉘을 오프 상태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하 전류를 0으로 하든지 아니면 역전압을 가야든지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도통 상태에는 S쉘을 차단 상태, 오프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으니까 1번과 2번과 3번 게이트는 관계없고요. 4번에 보시면 전원전압의 극성 반대가 되도록 한다. 즉 역전압이라는 얘기 되겠죠. 반대방향의 전압, 역전압을 가해서 오프시킨다. 또는 부하 전류를 0으로 한다. 둘 중에 답인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원전압의 극성이 반대가 되도록 한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56번 문제 갑니다. 동기전동기의 공급 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역류를 1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전류를 증가하면 이 여자전류를 증가했다는 얘기는 과여자 상태가 되겠죠. 과여자다. 그때 전기자 전류는 뭡니까?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동기전동기에서 출제 빈도 가장 높은 V 곡선, 위상 특성 곡선에 대해서 나온 거지요. 그러면 이 위상 특성 V 곡선에서 여기 잠깐 곡선을 보시면 여기는 I 전기자 전류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IF 계자전류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런 형태, V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V곡선, 위상 특성선에 있을 때 요 점이 전기자주로 최소가 되겠지요. 요 전기자주로 최소일 때 영률을 본다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1이다. 영률 1이 됐던 거지. 영률 1이다. 그 상태에서 이쪽으로 하면 즉 자소 파이, If가 똑같은 것을 자소 파이로 올 수 있겠지요. 요 자소 파이를 증가하시면 과여자, 이쪽으로 자소 파이를 줄이면 부종여자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과여자로 하든 부종여자라든 과여자시든 부종여자시든 전기자 전류의 크기는 오로지 증가밖에 없는 거다. 즉, 이 위상특성 곡선이라는 것은 V곡선이라는 것은 계자전류 변화에 따른 전기자 전류의 크기와 어떤 역률 관계 따지는 것이 위상특성 곡선이니까 그래서 전기자 전류 크기는 증가밖에 없는 것이고 역률만 따져본다면 과여자시는 진상, 부종여자시는 지상이 되겠죠. 이든 무효전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역률 1로 운전 상태에서 여자전류 증가시켰으니까 과여자 상태 되겠죠. 과여자든 부종여자든 전기자 전류는 무조건 감소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전기자 전류는 무조건 증가될 것이고 증가해서 차지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역률만 따져본다면 이쪽 하면 진상이 되겠죠. 앞선 무효전류 증가되겠죠. 진상 증가. 만약에 부종여자라게 되면 지상 증가되겠죠. 조심할 것은 과여자든 부종여자든 무조건 전기자 전류의 크기는 감소는 없다. 무조건 여기서 증가 전부 다 증가다. 과여자도 증가, 부종여자도 증가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57번 문제 갑니다. 계자원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연결된 직류길은 요 직류길은 타여자기냐 그 다음에 자여자기냐. 그래서 자여자기에는 직권이 있었고 분권, 복권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계자원선과 전기자 연결 상태에 따라서 계자원선과 전기자 분리되어 있으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타여자기, 그 다음에 계자원선과 전기자가 직렬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직권, 그 다음에 병렬로만 되어 있으면 분권, 직병렬되어 있으면 복권기를 불렀던 거죠. 이 문제를 물어본 것은 계자원선과 전기자가 병렬로만 연결된 직류기 물어봤으니까 분권기가 되겠죠. 이런 형태 되겠지요. 이게 계자원선 될 것이고 이게 전기자 되겠죠. 이렇게 연결된 것이 분권기 될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 계자원선과 전기자가 이렇게 직렬로만 연결되어 있다.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직권기 되겠죠. 직권기. 그 다음에 이 계자원선하고 전기자가 얘만 따져본다면 직권, 얘만 따져본다면 분권이 되겠죠. 직권과 분권이 같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복권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타여자기는 어떻게 된다? 타여자기는 계자원선하고 요 계자원선과 전기자가 이렇게 따로 연결되지 않고 분리되는 이런 형태가 타여자기 되는 거죠. 물어본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고 병렬로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분권기.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58번 문제 갑니다. 전격 전압 6600V인 삼성 동기발전기가 전격 출력으로 운전할 때 전압 변동률이 12%였다. 전압 변동률이 조졌네요. 여자 전류와 회전수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로 무부하 운전할 때 단자 전압은 얼마입니까? 즉 무부하 운전할 때 단자 전압, 즉 무부하 시전압 물어본 거지요. 무슨 변동률 조졌습니까? 전압 변동률 주어진 거지요. 일단 전압 변동률 주었으니까 요 전압 변동률 주어지면 이로 선 두 개 그려보자. 얘를 V0, 얘를 Vn으로 봤으면 이 전압과 이 전압 사이에, 즉 부하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얼마만큼의 폭으로 전압이 변동합니까? 이 비율을 따지는 것이 전압 변동률 됐던 거지요. 그래서 두 개 전압 조졌을 때 이 전압 변동률 구하는 식은 V0 마이너스 Vn 나누기 Vn 곱하기 100이 됐던 것이고, 만약에 V0 물어본다면, Vn 물어본다면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V0의 상대수도 Vn, 그 다음에 Vn 물어본다면 상대수도 V0가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거다. 얘는 얘보다 높아지니까 곱하기 1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 얘는 얘보다 낮아지게 되니까 나누기 1 플러스 2가 됐던 거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것은 무부하시 전압 물어봤으니까 Vn 곱하기 1 플러스 2가 되겠지요. Vn 값은 얼마입니까? 전격 전압은 6600 곱하기 전압 변동률이 12%니까 1 플러스 0.1에서 곱하기 1.12 하시면 되겠죠. 답은 739에 3번 7392V 나오겠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59번 문제 갑니다. 1차 전압 6600V 권수비 30인 단상 변압기로 전등 부하에 30A를 공급할 때 입력은 얼마입니까? 단위를 킬로와트로 물어봤네요. 단 변압기의 손실은 무시한다 주어졌습니다. 변압기는 몇 차? 1차 있고 2차 있고, 1차에 다른 말은 입력 또는 전원, 2차는 출력, 부하로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주어진 것은 1차 측 전압 주어졌고요. 권수비, 그 다음에
30A라는 전류 주어졌는데 이 30A 전류 보니까 그 앞에 전등 부하란 말 주어졌죠. 그러니까 전등 부하니까 이 전류 값을 30A를 기호로 써보면 아이온을 1차 전류, I2를 2차 전류로 본다면 여기서 이 30A는 전등 부하니까 2차 전류 I2로 볼 수 있겠지요. 6600V라는 전압은 1차 전압이니까 V온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물어봤으니까 이 입력은 1차니까 P온이 될 수 있겠죠. P온은 뭡니까? 일단 P값을 구하는 것은 VI가 될 것이며 입력이니까 1차니까 1차 전압과 1차 전류 곱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단위를 볼트하고 암페어, 볼트, 암페어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킬로와트로 물어본 거죠. 킬로와트 물어봤으니까 이 킬로와트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코사인 세타라는 0을 곱해주면 되겠죠. 킬로와트니까 곱하기 몇 승? 10에 마이너스 3승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다만 여기서 이 문제에서 역률 값이 안 주어졌는데 이 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어떻게 정의합니까 했을 때 주어진 것이 전등 부하 주어졌죠. 통상적으로 전등 부하나 전열 부하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역률은 1입니다. 그래서 전등 부하와 전열 부하의 역률은 1로 보는 것이다. 물론 전동 1은 역률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전등 부하와 전열 부하 이 두 가지 부하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역률은 1입니다. 100%다 보시면 되겠죠. 즉 역률 값은 주어진 거죠. 전등 부하라고 해서 전등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하가 전등 주어졌기 때문에 1로 주어진 게 되겠죠. 그러면서 1차 전압 얼마입니까? 1차 전압은 6600 주어졌죠. 6600 곱하기 그 다음에 1차 전류가 필요한 건데 주어진 것은 2차 전류니까 이 1차 전류, 2차 전류를 1차 전류로 등가 변환하기 위해서 무슨 필요합니까? 건수비 필요하겠죠. 그래서 건수비 공식 뭐 있었나요? 건수비 A는 전류니까 I1분의 I2가 되는 거죠. 모든 건수비 구할 때 2차분의 1차입니다만 전류만 1차분의 2차 되는 거죠. I1분의 I2다. 건수비 얼마입니까? 그래서 1차 전류 구할 거니까 요 2차 전류를 건수비로 나누면 되겠죠. 2차 전류 30, 그 다음에 건수비 30, 역률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 하시면 되겠죠. 답은 6.6 나오겠네요. 6.6kW다.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세 선 중 두 선의 전원 단자를 서로 바꿔서 결선하면 회전 방향이 바뀌는 기간 것은 뭡니까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그 정회전하고 역회전이라는 얘기 되겠죠. 예를 들어 RST, 이 RST 3상이 순서대로 들어갔을 때의 방향을 정회전 봤다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두 선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두 선 바꿨을 때 이렇게 바꿨을 때 이 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것을 역회전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에서 이 결선을 이렇게 바꾸더라도 세 선 중에서 두 선의 전원 단자를 서로 바꾸더라도 회전 방향이 바뀌는 기기가 아닌 거 물어본 거지요. 그래서 회전 변류기, 유도 전동기, 동기 전동기는 다 바뀌는 기기가 됩니다만 4번에 주어진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는 아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는 회전 방향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은 다 회전 방향이 바뀌는 기기입니다만 4번이 주어진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는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 첫 번째 시험, 1회 시험, 2회 시험하고 이 통합을 해서 시험된 그 총평을 해본다면 이제 직류기 쪽에서 문제도 한 5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동기계산 4문제, 유도계에서 3문제, 변압계산 4문제, 그 다음에 정류기에서 2문제, 그다음 6장, 정류자형, 6장에서 1문제 출제됐고, 혼합형에서 이제 마지막에 주어진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 혼합돼서 3문제 정도 출제되다 볼 수 있는데, 항상 기기 시험 문제는 20개 중에서, 요 20개 중에서 20개를 목표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음 목표는 20개 중에서 12개 목표했던 거죠. 기기 항상 우리 목표는 12개다. 근데 이 시험 봤을 때 12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봅니다. 또 계산 문제 중에서도 이 계산 문제 중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한두 개 정도만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좀 비교적 계산 문제도 단순한 문제 출제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하게 안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새로 출제된 문제들도 출제됐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있어 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한 10% 정도, 약 2문제 정도는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다 봤을 때 걔들은 못 맞춘다 하더라도 나머지 18개 중에서 내 실수로 해서 틀렸다 하더라도 12개에서 한 14개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시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험은 크게 뭐 특별히 어렵다거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예년에처럼 좀 출제됐는데 비교적 계산 문제도 예년보다는 좀 못 풀 정도의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비교적 단순한 문제를 출제됐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한 12개 이상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목표 맞추신다면 한 12개 정도, 이 12개 정도 목표를 하신다면 이 점수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험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정리하신다면 좋은 점수를 충분히 합격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계속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 그 문제를 풀어다 나는 요점 정리를 완벽하게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 정리는 완벽하게 오지 못하더라도 요점을 참고서 삼아서 자꾸 문제를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실 때 꼭 좀 조심할 게 뭐냐면 공식 먼저 써보세요. 이 공식을 써보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시험장 가서 문제가 뒤죽박죽 됐을 때 쉽게 공식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거지. 그냥 공식 안 쓰고 이 문제 공식 이거니까 바로 그냥 뭐 문제 대충 해서 그 숫자 대비해서 풀게 되면 시험장 가서 문제가 뒤죽박죽 섞이면은 이 공식이 뭔지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식 계산 문제 풀 때는 꼭 공식을 써가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으시 바라고 여러분 원하시는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